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은 대망의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왜 이거를 모두가 다 주목을 하고 있냐? 평소에도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뭐 한두 번 보나 3개월마다 한 번씩 오는 건데 왜 유난히 이번 6월장을 주목을 하고 있었을까? 당연하죠. 코로나 사태로 3월 달까지 크게 망가진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상승 포지션을 만들어 놨던 그 첫 관문이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시장이 3월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을 때부터 외국인들은 줄곧 오늘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1차적으로요. 오늘을 바라보고 선물을 매수를 하고 현물을 계속 매도를 하면서 이 차이를 벌리는 포지션으로 계속 우상향할 수 있게 판을 깔았던 겁니다. 오늘이 그 1차 시험 답안지를 공개하는 날인 거예요. 외국 이 구간 동안에 성적이 이때가 딱 뭐예요?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직후예요. 맞죠?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직후부터 참 공교롭게 그렇게 되죠. 3월 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3월 둘째 주 목요일에 끝나고 나서 직후에 바로 최대 폭락을 맞이했고 그 다음에 6월까지 오늘 6월 11일 선업 만기일까지 내만의 날까지 주구장창 올라왔던 거. 성적표를 딱 열어봤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적표를 열어봤더니 뻔하죠. 아직 뭐 집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제까지 그냥 분석했을 때 외국인들은 3월 때부터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을 보는 포지션에서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조절한 거고 오늘 굉장히 마지막 날이니까 며칠 동안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좀 조절을 해놓은 거고 최적의 포지션보다 살짝 아래 구간 정도. 그다음에 이건 외국인들이 먹는 구조죠.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지막에 끝까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먹는 구조. 기관들은 반대로 정확히 반대 포지션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조를 짜왔던 겁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은요. 개인들은 똑똑한 사람들, 그냥 하는 사람들 뭐 중국 다 섞여 있는 거죠. 주구장창이죠. 다 섞여 있어요. 이 범위 안에 평균적으로 다 섞여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간은 요런 형태. 3월 달에 요게 이제 마치고 나서 결과는 이 당시의 결과는 외국인들이 6천억을 수익을 봤어요. 6천억의 이득을 봤습니다. 제로섬 게임이에요. 주식시장은 제로섬이 아니지만 다 같이 올라가면 다 같이 이득인 거고 내려가면 다 같이 손실인 제로섬 게임이 아니지만 선물 옵션 파생시장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내가 1을 따면 누군가는 1을 잃었어요. 6천억을 외국인들이 수익을 봤으면 개인들이 2천억이라는 손실을 봤고요. 기관들이 4천억이라는 손실을 봤던 때가 바로 3월입니다. 이번 성적표 한번 열어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뭐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뻔하죠. 가장 극단적인 외국인들의 승리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만들어둔 포지션으로 정확히 정직하게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초부터 읽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거 외국인들이 계속 상승하는 포지션이다. 이거 V 반등이고 코로나 지났으니까 오케이 이제는 V 반등이고 워렌 버핏이 손절해도 상관없다. V 반등이고 계속 간다. 무슨 뭐 무디니 같이 비관론자들이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다. 이거 V 반등이고 계속 갈 수 있는 구조다. 적어도 6월 11일까지 갈 수 있는 구조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우리는 충분히 돈을 쓰면서 왔던 것 같아요. 갖고 갈 건 끌고 와주고 물론 뭐 개중에 뭐 더딘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2차 폭락을 기다리던 사람들보다는 나은 성적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어쨌든 시장은 외국인의 뜻대로 올라왔어요. 그 외국인의 뜻을 일찌감치 읽었던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가 어떻게 될까? 이거 뭐 6월 11일 그럼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 성적 나왔어.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 건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목표한 바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 떨어질 건가? 이제는 다 폭락인가 다시? 자 지금
일단은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의 1차적인 포지션에 견인을 했다고 보면, 기인을 했다고 보면, 이제부터는 여기 제가 3번에 써둔 거 있죠? 4번 유동성 장세에 기댈 수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쨌든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너무나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장이고, 너무나 쉽게 뚜렷하게 6월까지 3개월간 올라올 수 있다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알 수 있었던 장이에요.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곧버스가 그거를 더해주기도 했고, 곧버스 수급이 너무 명확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거기에 유동성 장세가 공급이 됩니다. 돈이 풀려 있죠. 시중에 지금 굉장히 많은 돈들이 길을 못 찾고 풀려 있어요. 금리도 바닥이고, 금리 정책도 바닥이고, 돈이 풀려 있어요. 이 돈들이 주식시장을 대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대기자금으로 두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매수해야지 하는 자금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자금도 많이 있고.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트로이카 종목들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요? 금융, 증권, 금융주들, 은행, 증권, 보험, 금융주들, 중공업주들, 무역주들, 건설, 토목주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IT주들, 한번 들어왔으면 계속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종목들. 한번 돈이 들어오면 오랜 기간 동안 그 흐름을 유지합니다. 뭐 중간중간 출렁이는 거 무시하시고 긴 기간 동안 삼성중공업 같은 거요, 동국제강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증권주들 마찬가지고, 은행, 보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트로이카가 올라가던 시절이 굉장히 오랜 전에 있었죠. 2005, 6, 7년 요때 있었잖아요. 그때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예요. 그때 시장이 트로이카주들을 기반으로 얼마나 올라갔어요? 코스피가 자릿수가 다 바뀌어버렸죠. 트로이카주들이 기반이 됐을 때 요 시기에 코스피가 500포인트 라인에서 2000포인트 라인까지 4배 상승한 구간이라고요. 4배 상승했어요. 몇 년 사이에. 연수는 좀 길어요. 몇 년 사이에 4배가 올랐습니다. 이때 기반이 갖춰졌던 게 중공업 같은 거. 당시 트로이카주들. 예를 들어서 중공업주들.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뭐죠? 자, 조선해양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중공업을 그냥 볼까요? 당시 이 시기죠. 그렇죠? 이 시기. 2004년, 5년, 6년, 7년 여기 그렇죠? 자금이 트로이카주들이 한번 자리 잡고 계속 상승하는, 이거 너무 복잡한가요? 주봉으로 보세요. 주봉으로. 이때요, 이때. 트로이카주들의 시대. 주봉으로. 코스피가 500에서 2000 가던 때. 지금 1400에서 얼마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이 크게 들어온 시기. 네. 왜 돈이 들어와요? 그동안 지금을 기다렸던 그 돈들이 풀려왔고, 금리 정책 모두가 지금 부합하고 있고, 이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돈이 한번 풀리면 왜 바로 걷어들일 수 없는지. 누군가 옥상에서 돈다발을 100만 불을 막 던졌다고 해보세요. 만원짜리를 막 수백만 장 던졌어요. 돈을 풀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막 다 이제 돈다발을 다 주워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돈을 다시 걷어들여야 돼. 걷어들일 수 있습니까? 빨리? 못 걷어들여요. 그렇죠? 돈을 한번 풀면 단기간에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한번 다른 데 투자되고 대기하고 이런 정책적으로 급선회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는 저는 2년 정도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2년 정도? 기본적으로 2년 정도? 왜? 그때가 다음 정권의 1년차. 항상 다음 정권을 기대하게 만드는데, 그 증시는 그 기대감을 갖는 그 1년차까지 정도. 그러면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게 21년 3월, 22년 3월, 22년도의 후반. 한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2, 3년 정도의 장기 상승 파동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상상하지도 못한 버블 붐이 일어날 수도 있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장은 일단 1차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제 2차, 3차, 4차에 대한 싸움은 앞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앞으로 파생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시 나중에 상승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가면 되는 겁니다. 가능성은 열려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돈이 풀어진 돈이 다시 걷어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미국에서도 금리 지금 언제까지 유지한다고 오늘 뉴스가 나왔죠? 2년 정도는, 앞으로 2년 동안은 금리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오늘 뉴스가 나왔죠. 어젯밤 사이에 말했죠. 다 그런 거예요. 지금 2년 정도 동안은 쉽게 못 바꿉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폭망했죠. 그래서 기준점이 낮아졌죠. 이제는 회복력이 조금만 나와도 퍼센테이지, 상대적 개념으로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100에서 12개 됐기 때문에 90%가 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기준점은 10으로 생각을 하고 10에서 대신 100으로 회복하면 10배가 되는 겁니다. 경제의 성장은. 기준점이 이제 세팅이 낮아졌어요. 기준이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증시는 탄력받고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유동성도 풀려있죠. 정책적으로도 도와주죠. 경제적인 기준점도 낮아졌죠. 앞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면 이거 엄청나게 오르는 건데, 적자 회사가 흑자 회사로 흑전할 때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가든 가장 탄력적으로 가는 것처럼, 돈을 이미 벌던 회사가 조금 더 버는 게 더 많이 벌더라도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더 많이 벌더라도 상대적으로 못 벌던 회사가 흑자 전환해서 1억이라도 버는 게 주가는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식의 상대적인 원리. 그게 바로 이번에 코로나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왔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했던 내용입니다. 수없이 반복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이 그 중요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 또 최근에 새로 저랑 같이 하겠다고 합류하신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거의 세뇌될 정도로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냥 반복학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항상 새로운 분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리와인드 하면서 반복해 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근거들, 이런 것들. 그거는 이제 기존에 계속 함께 하셨던 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문제 같아요. 당연한 거죠. 어디 가도 처음이신 분들은 계신 거니까 이제 그분들께도 설명을 드려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렇게, 오늘은 조금 개인들이 자꾸만 따라와요. 똑똑해진 개인들, 기관들은 완전히 그냥 넉다운 됐고,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만드는 걸 개인들이 자꾸만 조금 쫓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판에 그거를 따돌렸어요. 막판에 따돌리면서 좀 변동성을 좀 줬는데, 그게 바로 하방으로 눌리고 마지막에 좀 솟는 그 정도. 오늘 종가에 2170까지 끌어올리면서 끝나는 그런 모습. 변동성 자체가 오늘 좀 깊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A로 내려가려다가 마지막에 좀 끌어올리는. 그래서 좀 피곤한 장이었고요. 종목이 올라가도 유지력보다는 많이 밀리는 게 많았을 거고, 아예 수급이 없어가지고 계속 줄곧 밀리기만 한 것도 꽤 많았을 겁니다. 특히 중소형주들에서. 굳이 오늘 움직일 이유가 없는 종목들에서는 그냥 가진 사람들만 팔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많았을 겁니다. 어쨌든 1번, 2번 설명드렸고요. 트로이카 설명드렸고, 자, 요거 마지막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시장이 우상향하기 직전, 우상향보다는 정말 버블이나 대세 상승장, 불마켓이 일어나기 전 혹은 진행되는 초입 과정에서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바이오에 붐이 일어납니다. 2015년에 그랬고요. 2017년에 그랬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IT의 붐이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닷컴 버블이라고 코스닥 쪽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탄생하면서 그 이후로는 IT가 코스피의 기준을 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셀트론 헬스케어 기준으로 바이오에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이제 불마켓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이 바이오,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코스피에서는 IT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 트로이카와 연관이, 이번에 신트로이카라고 할까요? 뉴트로이카? IT가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T는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계속 우상향할 겁니다. 시장은 계속 가는데 부합할 거예요.
일맥상통할 거란 말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도 마찬가지. 바이오가 이끌어줘야 돼요. 제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시간에 8% 정도 올랐죠. 갭 떠가지고 출발했죠. 돈이 들어오고 있죠. 제넥시는 오늘 급등 나오고 들어왔죠. 바이오의 굵직한 종목들이 순서대로 골고루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빨리 지금이라도 아직 안 간 바이오들, 여기에 속할 만한 바이오들이 뭐가 있지? 좀 이름 있고 호재 있고 재료 있고 뭐 실적 되고 이런 바이오들이 뭐가 있지? 찾아서 몇 개는 들어가 둬야 돼요. 자, 바이오가 견인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바이오는 다 순차적으로 굉장히 큰 장을 만들고 시장은 코스닥은 700포인트, 800포인트, 900포인트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선주 장세가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선주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선주는 둘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테마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우선주에 몰려버려요. 스펙주 같은 거에 몰려버립니다. 그러나 시장이 좋을 때도 우선주가 올라가는데 본주의 동반이 중요합니다. 본주에 돈이 들어오는 경우와 본주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시장이 좋을 때는 본주에 돈이 들어오는 경우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본주는 가만히 있고 우선주 파동만 만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우가 지금 7연상을 갔어요. 삼성중공업에 트로이카로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중공우가 대장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주들 지금 오늘도 난리죠. 코오롱우, 두산퓨얼셀 1루, 두산퓨얼셀 2우비, 동양 2우비, 동양우, 하나우, 동부제철우 난립니다. 상한가 관계 너무 많아요. 우선주들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갈 종목들이. 그런데 본주를 동반한 종목들이 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시장이 상승을 앞두고 있구나, 혹은 상승장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거 2014년, 15년 때도 다 똑같이 거쳐왔던 내용들이에요. 시장은 순환해서 역사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역사를 알아야만, 물론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역사를 알아야만 그래도 지금 시장을 준비해 나갈 수 있고 미래 시장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도 공부를 꼭 해두시고요. 그게 반복되지만 업그레이드돼서 반복된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바뀌어 가공돼가지고 돌아간다라는 것도 잘 파악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또 다시 요약해서 다시 기존에 했던 거 정리해서 오늘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대웅제약 대웅제약 상한가 간 날이죠. 우리가 매집했던 대웅제약이 그날 상한가 갔던 날입니다. 비중 많이 들어갔던 상한가 갔던 날처럼 과거에도 계속 불금 형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내일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불금 모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옵션 만기일도 끝났고 내일은 우리 종목에서 매집했던 게 어떤 게 터질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변동성 큰 장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